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독립출판 작가분은 뭘 이런 걸 다의 저자 송하슬아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이크가 켜지면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하슬아이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뭘 이런 걸 다 책을 쓴 필명이자 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예 책이 생겼고요. 저기 사진 왜 예쁜 눈을 이렇게 자르셨어요? 송하슬아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가지셨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공식적인 질문 먼저 드리면 독립출판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활동을 하신 이후에 혹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우선 저는 독립출판이나 뭐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한 적은 없는데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나누셨던 것처럼 코로나가 좀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서 1년에 한 번씩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지난번에 다녀온 여행들 사진이나 또는 제가 글 같은 걸 많이 이제 일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추억 여행을 갑자기 하다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책으로 한번 엮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갑작스럽게 출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독립출판을 한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계속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일상의 좀 작은 디테일들을 계속 남겨두고 싶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던 작가적인 그 기질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많이 깨어남을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송하슬아 작가님도 그런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글을 쓸 때 남들과는 다른 좀 특별한 이야기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의 강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내 일기 이상의 어떤 콘텐츠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특히 독립출판 형태도 판매가 되면 독자가 생기고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읽을 이야기라면 뭔가 좀 특별한 경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조바심이 있는데 조금 전에 작가님 말씀 중에 되게 좋았던 것은 일상의 어떤 다정한 시선들, 그런 관찰들, 그걸 기록하는 거, 그게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그렇게 글쓰기를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작가님의 책, 아까 보여드렸죠? 뭘 이런 걸 다. 이 책 소개 작가님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 책은요, 제가 85일 동안 혼자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쓴 여행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처음 태어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매일 인력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을 남겼어요. 마이너스라면 당연히 내가 얼마 썼고 뭐 했었고를 기록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 플러스 요인들을 많이 남겨두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만났고 그날 뭘 했고 어떤 느낌들을 가졌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느끼는 감정들을 되게 풍부하게 남기는데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바에 가거나 저녁에 과에 가거나 뭐 카페에 가서 조용히 이제 글을 남길 때 이렇게 제가 5개의 수첩에다가 글을 남겼는데요. 5개의 펜이랑 5개의 수첩을 또 가져간 이유가 있어요. 워낙 겁이 많다 보니까 글로 이제 배운 유럽 여행이 다 소매치기 당한다, 뭐 도둑 맞는다, 가방을 뺏긴다 맞아요. 이런 말들이 있어서 제가 주머니마다 다 다른 곳에 수첩을 숨겨놨어요. 치밀하시네요. 네네,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서 이건 나의 재산이고 그쵸. 내가 이 시기에 다녀온 여행이 이번 한 번밖에 없을 거니까 무조건 이건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기록들이고 이 책의 제목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말 중에서 번역이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제 뭘 기대하지 않았을 때 받은 그런 반응들로 뭘 이런 걸 다라고 하는데 제가 유럽판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큰 선물을 받게 됐다라고 해서 뭘 이런 걸 다로 정했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제목 너무 특이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이런 말 쓸 때 이게 쓱 뭔가 이렇게 보시머리에 넣어주면 아유 뭘 이런 걸 다 넣어도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길래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좀 독특했거든요. 또 그런 의미. 이게 정말 나한테 이 여행이 주는 선물 같은 거,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나한테 안겨줬어라는 굉장히 설레게 하는 그런 제목이네요. 그리고 이제 기차 창문하고 손이 있는데요. 기성 출판된 이제 책들을 보면 비행기 창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유레일을 타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가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차에서 만났던 에피소드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서 기차를 이제 중심으로 일러스트를 넣게 됐습니다. 네, 기차의 창문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송하슬아 작가님의 손. 네, 손님. 네. 그렇군요. 자, 뭘 이런 걸 다, 이 85일 동안 혼자서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기록한 것들을 묶은 책인데, 사실 85일이면요, 이게 석 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행을 하려면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신경 쓸 것도 진짜 많고, 그럴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떠나게 되셨는지, 이제 사실 이제 휴가철도 다가오고, 코로나도 조금씩 풀리고 있어서 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어떻게 하셨는지. 예. 우선 어떻게 계획했냐라는 말에 제가 되게 크지 않고 단순한 이유였어요. 회사에서 좀 지쳤을 때 어떤 계기가 한번 필요했었고 또 29살 전에 제가 대학교 때는 배낭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30살 전에는 꼭 여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딱 이 시기에 내가 가야겠다라는 좀 결정적인 계기로 뭔지 물어봐도 돼요? 그 이미 시간이 다 흘렀으니 아프지는 네네. 않으시죠?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다니던 회사를 네, 그만. 퇴사를 하고 싶어서 그날 밤에 항공권을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기 전에 네네. 마음속으로는 이미 정리를 했지만 네네. 그 항공권의 날짜는 제 생일날로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퇴사 이후에 다시 나를 찾는 여행을 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라고 스스로 좀 의미를 붙여서 항공권을 끊게 됐고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큰 것이 없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정하기보다는 일단 가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좀 주의여서 그냥 몇 월 며칠 날 이 호텔, 이 호스텔 이런 곳에다가 숙박을 정하고 어디로 이동하고 딱 그 정도만 정했던 것 같아요. 장소만, 네, 일정과 네, 장소만. 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다녀온 거는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 일일까? 2017년도에 다녔어요. 그때 기록이군요. 그러면 글쎄 뭐 별게 없고 어쨌든 마음이 가는 대로 네. 현지에서 내가 마음이 동하는 대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한 여행 팁이랄까 그런 거는 없을까요? 저는 이제 여행 정보나 기존에 나와 있는 좋은 정보가 가진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 독립출판으로 여행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꼭 제가 했었던 선택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나에게 편안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퇴사를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지쳐서 갔었던 계기가 있다 보니까 한국인을 최대한 만나지 않을 것 그리고 유럽이라는 이국적인 이색적인 경험을 위해서 마음을 좀 오픈마인드로 열어놓을 것 그런 것들과 또 숙박이라면 한국인 민박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한국 사람한테 크게 되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 정도였어요? 좀 색다른 경험을 하려면 그건 한국인 그렇죠. 친구들과 네. 어울리게 되면 저도 똑같이 나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저것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휩쓸리게 될 것 같아서 딱 제가 원하는 루트로
그것도 외국인들이랑만 해보고 싶다라는 좀 결심이 있어서 네. 하게 됐고, 또 팁이라고 하면 또 호텔과 호스텔과 이런 숙박의 그런 종류를 좀 다양하게 놔뒀어요. 그래서 뭐 호스텔에서 친구들하고 3일 동안 밤새 파티를 해서 피곤하다. 그럼 그 다음 여행 장소는 피곤하겠지? 빨랫감이 많아지겠지? 그럼 이제 호텔로 가고, 네, 이렇게 좀 제가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위해서 돈은 상관없이 무조건 그렇게 좀 상상하면서 계획을 했었던 게 저의 팁이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돈은 상관없이인데 이게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퇴직금으로 가실 거라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측면도?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 대학생들이 가는 배낭여행은 무엇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압박감이 그렇죠. 좀 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직장 때 휴식도 취하고 싶고 또 더군다나 체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네. 적절히 나를 보호하면서 네. 할 수 있는 여행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85일 동안이나 게다가 뭐 아시아도 아니고 되게 먼 유럽 여행을 홀로서 다니는데 누가 들어도 이거 굉장한 용기다, 굉장한 모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게 이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스스로 겁쟁이였음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여행 기간 동안 또 퇴사를 하고 싶을 때 그 감정처럼 나를 괴롭힌 일이 있었는지 그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이 책의 그런 시작점이자 결론이 결국에 나는 겁쟁이가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어느 정도로 겁이 많았냐면요. 가족들이 이제 다 너무 반대가 심했었던 여행을 이제 하게 돼서 비행기에 파리에 도착하기 1시간 전부터 제가 숙소에 가는 길을 계속 달달 외웠어요. 그 외운 이유가 관광객처럼 너무 허술해 보이면 뭐 소매치기 당한다. 그 기분 알 것 같아요. 너무 어리버리하면 안 된다고 네. 해서 잘 아는 것처럼 다니고 싶어서 길을 외우고 있었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엄마이자 작가였던 분인데 비행기 내에서요? 네네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속 이제 보면서 쳐다보시면서 되게 웃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너무 내 어릴 때 첫 여행을 보는 것 같아서 재밌다 그리고 너무 귀엽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친해져서 제가 숙소에 가는 길을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첫 여행이자 첫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일부러 본인이 가는 그 경로를 돌아가서 제가 가는 데까지 같은 버스를 타고 계속 저를 달래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계속 혼자서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가 그런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야지만 사람들한테 밉보이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소매치기 안 당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제가 스스로 용감해지고 대담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호스텔에서 어떤 독일 친구가 친해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마약을 권하는 거예요. 그게 마약인지는 한눈에 아셨어요? 대마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네 한국은 불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온 김에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욕하고 아니라는 말을 계속 단호하게 하는 것 뿐이었어요. 네. 그때 좀 되게 강해야겠다. 나를 보호해야 될 거는 스스로 이제 내가 나를 스스로 나밖에 보호해야겠다. 없다.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을 안 먹기 시작해서 또 나 좀 적응된 것 같은데 라고 중간지에 있다가 여행 중반 이후에 좀 적응했나 싶었는데 화재 경보 때문에 대피하던 일을 3번이나 겪게 됐어요. 한 번은 조식을 먹고 밖에 나가려다가 화재 경보가 울려서 나가게 대피를 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새벽에 대피를 하게 되는 등 이렇게 좀 생사에 관련된 너무 긴박한 순간들을 겪게 되니까 나는 이방인이라서 내가 여기를 아무리 적응을 해도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겁은 나지만 해야 될 건 해야 되겠고 겁은 나지만 그래 나 겁쟁이가 맞다. 네, 이런 마음을 좀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난 거는 여행 말미에 독일에서
그 호스텔에 체크인을 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남녀가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성들만 묵을 수 있는 호스텔을 예약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금지된 그 친구들이 룰을 어긴 거잖아요. 금지된 장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인을 하고 그 네. 친구들과 3명이서 한 방에 있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내가 원하는 숙소에 예약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프론트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치를 취해줄게 라고 해서 프론트에 그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화나가지고 이렇게 화나서 1층으로 나가는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해코지 당할까봐 계속 오후 내내 숨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밤에 이제 파티를 반 친구들이랑 하게 되면서 8살 어린 친구였고 되게 허스키하고 되게 거친 친구였을 뿐 너무 저를 좋아하고 저랑 너무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싸우기 싫고 그 친구랑 부딪히기 싫고 그냥 여기에서 너네 머물면 안 돼. 너 나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가 하기 어려워서 오후 내내 심장을 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나는 겁쟁이가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돌아온 여행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네요. 네. 근데 결국은 듣고 보면 겁쟁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할 말은 다 하는 겁쟁이랄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런 홀로 나서는 배낭여행을 대학생 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나를 ဃ갉아먹는 시간들을 느낄 때 어떤 여행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행을 하면 다짐을 하죠. 내가 여행에서만큼은 좀 난 다른 나를 발견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건 약간의 일탈이야. 그리고 뭔가 자유로움이 있어. 용기가 좀 더 생겨.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외국에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사귀는 일이 조금 쉬워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혼자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안전 위협에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또 나를 굉장히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양립을 하는데 그럴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작가님은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친구하고도 사귀었다가 또 어떻게 묘하게 빠져나와서 또 자기의 모험을 또 주체적으로 또 막 진행을 하고 그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저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거를 원래 좋아했었는데 외국에서 혼자 다니다 보면 말들을 진짜 많이 걸어오세요. 그리고 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또 밖에서 제가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한국인 분들도 많고 정말 많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그런 엄마뻘 되는 멋있는 할머니 여행객들도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호스텔에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던 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의사결정을 할 때 밖에서는 이제 노라는 말을 되게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닌 상황이다라고 할 때 한국인 친구들이랑은 저는 그냥 그래 괜찮아 좋아 이러는 편인데 외국에서는 그걸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딸려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결정만 확실히 해도 인간관계에서 또 그런 어색하거나 난처한 분위기에 처할 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게 우리가 약간 외국어가 조금 달릴 때 이게 나도 모르게 예스나 오케이를 막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모르면 노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스와 오케이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내가 이거 생각했던 바가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그런 지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긴 시간이에요. 85일이면 그러면 처음에는 에이 모르겠다. 이건 정말 나한테 이런 시간 필요해 하고 떠났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기대했던 것들을 85일 동안 경험하고 나서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작가님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
저도 이제 여행책을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작가님이 여행 떠나고 엄청 큰 깨달음을 얻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립출판을 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 재미있는 즐거운 경험을 했다라는 기록들로 좀 생생하게 남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는 되게 운이 좋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행을 마칠 때 제가 파리에 있었는데 여행 끝나기 이틀 전에 저희가 머물던 숙소 바로 맞은편 건물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 몽파르나스 타워 근처에 있었던 동네라서 엄청 유명한 관광지인데 새벽 내내 사이렌이 울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그 건물이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에 여행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핸드폰 가게랑 그냥 가정집이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소방 담요를 입은 노부부가 엄청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계시는 거예요. 건물은 다 뼈다귀밖에 안 남고 그때 저는 그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운이 좋았던 거구나.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위험한 상황을 겪을 뻔했어도 아무렇지 않고 건강하게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운이 좋아서였구나. 그래서 일상 하나하나에 감사함을 좀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많아졌어요.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도. 그래서 그런 작은 운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있고 그리고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85일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렇게 긴 여행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29살 때 한번 가고 싶고 네. 또 39살 때 가고 싶고 49살 때 가고 싶고 아.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동심은 그대로인데 좀 제가 보는 시선들이 좀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어요. 네, 기대가 되네요. 또 그것도 기록으로 또 남기시겠네요. 가게 되신다면.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혹시 지금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시는지, 쓰고 계신 작품이 있는지 계획도 여쭐게요. 제가 그 여행 마지막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만난 디디에르라는 프랑스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크게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어를 계속 가르쳐 달라고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서울로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내한테 한국어 메뉴를 읽어주고 싶어서 한글을 무조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게 된 건데 그분을 보면서 저는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보자. 그분처럼.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낸 후에도 책 쓰는 활동이 일단 너무 재밌고 또 다음 책을 뭐 쓸지 기획을 하는 것들이 재미있어지다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제가 책을 한 권 더 독립출판으로 내게 됐고요. 이미 나왔어요, 신간이. 네. 나왔고 제목이 뭘까요, 신간은? 이번 책은 망하려고 만든 게 아닌데라는 네, 오기분투형 에세이입니다. 뭔가 제목에 다 특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책을 쓰면서 또 재미있어져서 이번에는 로컬 지향 매거진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요즘에는 제가 동네 분들과 좀 로컬에 계신 사장님들을 만나뵙는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다음 활동은 이 책도 한 권 더 냈고 매거진을 올해 하반기에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주민들, 그러니까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에 대한 인터뷰 매거진이 네, 그렇기도 되겠네요. 하고 또 서울에서 핫플레이스가 되려고 이제 막 시작한 사장님들이나 또 서울을 떠난 다른 지역에서 로컬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것 역시 귀한 책이 되겠네요. 요즘 이제 로컬 소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여전히 현장 그 로컬에서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독자님들께?
두서없이 되게 많은 말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여행 기록들을 지하철에서 오는 내내 다시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책에 담지 못했던 정말 사적인 얘기들이 다시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또 다시 한번 다른 글을 또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네, 제가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에 송하슬아를 검색해서 팔로우 해주시면 저의 많은 활동들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걸 다 이 독립출판물 내신 작가님 송하슬아 작가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응원의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